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젊은 뮤지컬 배우인 차강석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계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는 글을 남겼고 좌익 세력의 집중적인 비난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차강석 씨는 오늘 SNS에 배우라고 해서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안타까운 시국에 조명을 받게 되니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저는 연기란 기술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배우란 일이 그렇듯 언제나 프리랜서다. 일이 없으면 백수나 마찬가지라면서 백수인 날도 많았으나 사람답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계약적으로 강사를 하던 곳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가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건 응당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차강석은 제가 큰 소리를 치기에는 많은 분들 말씀대로 유명하지도 못한 배우, 듣보잡 배우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께서 무명에서 조금이나마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면서 그래서 저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다. 쓰러지지 않게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살고 더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립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깎아내리며 전체주의 사상에 쌓여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작금의 실태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차강석은 특히 좌파를 옹호하면 깨시민 대배우가 되는 것이고 우파를 옹호하면 역사를 모르는 머저리가 되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편향적인 사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더 커다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긴급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했고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척결을 옹호했던 것이다. 계엄의 엄중함과 위험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옹호했던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뉴스를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오늘 올린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강석입니다. 저는 배우라고 해서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안타까운 시국에 조명을 받게 되니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단지 관객분들과 제 연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기에 연기라는 기술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연기를 공부하고 일해오면서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혹여라도 사는 과정에 중간중간 저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렇게나마 다시 사죄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우라는 일이 그렇듯이 언제나 프리랜서입니다.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이지 일이 없으면 백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수인 날도 많았으나 한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답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최근에 계약적으로 강사를 하던 곳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응당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배우의 길은 메신저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일해왔으며 교육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저로 인해 깨우침이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게 여기며 일했습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저로 인해 웃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의 웃음이라도 주는 걸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치기에는 많은 분들 말씀대로 유명하지도 못한 배우, 듣보잡 배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무명에서 조금이나마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차강석 씨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계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목소리 중에 소위 유명하지도 못한 배우가, 듣보잡 배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비난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애둘러서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살고 더 달리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다듬으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립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깎아내리며 전체주의 사상에 쌓여 상대방을 존중 못하는 작금의 실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좌파를 옹호하면 깨시민 대배우가 되는 것이고 우파를 옹호하면 역사를 모르는 머저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메시지 발신 후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엄청난 매도와 비난도 있었지만 또 자신을 향한 격려도 많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지 않으시다 해서 배척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의견 존중합니다. 소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욱더 따뜻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강석 씨는 이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끔하게 말합니다. 편향적인 사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지탄해 주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다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첩이 어디 있느냐 연락 주신 많은 분들께 간첩 관련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어느 나라나 스파이, 간첩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묵과해야 합니까? 국가적 중대사항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더 커다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긴급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구나 생각을 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척결을 옹호했던 것인데 계엄의 엄중함과 위험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옹호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뮤지컬 배우 차강석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뉴스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이끄는 저질 좌익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악용해서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간부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작태가 얼마나 정략적이고 반헌법적, 반법률적인지는 최소한의 상식만 갖춘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런 짓들을 그동안 민주당은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제도권 언론은 저런 반국가적이고 망국적인 좌익 민주당이 저지르는 짓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감사원장 탄핵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해괴한 주장을 기사 본문과 제목에 꼬박꼬박 함께 충실히 반영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양쪽 면을 같이 보도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한국 언론은 보이고 있습니까?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찬반 양론 그리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사람들에 따라서 서로 다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고유 통칭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언론을 보면 일방적으로 무슨 내란, 쿠데타, 불법계엄 이렇게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 의견은 거의 일절 반영하지 않고 소위 비상계엄 선포가 엄청난 내란이고 쿠데타라는 식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반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비난하는 국민도 많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저질러온 짓들을 보면서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거나 지지하는 국민도 많은데도 후자들 반응,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지지하는 반응은 철저히 묵살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는 그런 반응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의 여론조작 혹은 대국민 선동이 아니면 무엇이 여론조작이고 선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저런 결심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죄자들이 이끄는 좌익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이 농단하는 이 나라가 지금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제도권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저 광기에 가까운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식 있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또 언론이 부각하기만 하는 그런 표층 민심과 다른 심층에 흐르는 심층 민심의 무서움을 언론이 깨닫게 해야 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해야 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사기 탄핵 정변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좌익 매체들은 아예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비좌익 주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동아 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사들의 보도 행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기 탄핵은 조선동아 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사들이 우리 사회 각계의 반국가적 극자 세력이 치밀하고 기획하고 주도한 광기와 거짓의 선동에 휘둘리고 그런 광풍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저질 좌파 언론 매체들은 늘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런 좌익 매체들은 국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는 비좌파 기회주의 세력이 가세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계열종편 등 이른바 비좌파 주류 매체들이 8년 전 사기성 탄핵 정변 때 한국 언론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언론 범죄를 저지른 뒤 그 후폭풍이 상당히 컸습니다. 소위 보수 매체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내가 전에 듣기로는 당시 조선일보는 핵심 구독층인 보수 또는 우파 성향 구독자들의 무더기 절독 사태로 일시적으로 신문 부수가 20만 부에서 30만 부가 떨어져 나가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신문업계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신문사에서 10만 부는 말할 것도 없고 1만 부를 늘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또 1만 부, 하물며 10만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당시 무더기 절독 사태로 매년 지급하던 임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연말 특별 상여금에 차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일선 기자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방향을 잘못 잡았던 신문 제작 방침에 변화 요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각 보급소에서도 절도간 독자들에게 신문 제작 방향을 바꾸겠으니 제발 다시 구독해달라는 그런 호소가 잇따랐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대규모 절독 사태 때 최대의 기회는 동아일보에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신문을 구독하던 사람들로서는 무언가
하나의 신문은 구독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문 구독도 일종의 습관과 같기 때문에 늘 신문을 보던 사람이 아예 신문을 보지 않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념상 조선일보를 보던 사람이 한겨레나 경향 같은 그런 좌익 신문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등 이른바 비좌파 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사기 탄핵 당시 중앙일보는 계열 종편인 JTBC의 손석희가 저질러 놓았던 그 엄청난 오물 때문에 우파 보수 세력의 극혐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일보를 끊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대신 동아일보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당시 동아일보가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사기 탄핵 정변의 부당성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신문 제작 스탠스만 취했더라도 한국 신문 시장의 판도는 결정적으로 뒤집혀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동아일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하늘이 주신 그 천재이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미친 수준의 왜곡된 저질 칼럼 등을 쏟아내면서 독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 중에도 당시 조선일보를 절도가고 동아일보 구독으로 옮겼다가 동아일보의 일부 칼럼과 사설 등에 기급을 해서 바로 동아일보를 절도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아뜨거라 하면서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의 눈치를 그나마 다시 보기 시작한 조선일보 구독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선일보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많지만 그나마 현실적으로 조선일보 정도의 다른 메이저 신문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일보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상당수는 아예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신문 시장은 전반적인 추락세 속에 상대적으로 파이가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 조선일보 독주 체제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졌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비좌파 주류신문과 그 계열 종편의 보도 행태가 다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도 없고 거의 일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악습을 반복한다면 독자와 시청자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응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심각하게 오도했던 거짓과 광기의 박근혜 탄핵 정변은 바로 망국적인 문재인 정권 출범에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중 상당수는 소위 비좌파 주류신문과 그 계열 종편들의 전례 없는 허위왜곡 보도가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프지만 한국의 언론 매체, 특히 소위 비좌파 주류 매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생존 기반인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보다는 자신들의 적대적인 좌파 세력을 더 무서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더 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언론이라면 독자와 시청자들도 딱 그런 수준에 어울리게 그들을 상대하고 대우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